결국에는 치료가 잘 돼야 되잖아. 그 신부전증을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신부전증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기저질환, 그러니까 신부전을 유발하는 어떤 질환이 있으면 그걸 먼저 치료를 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만성적인 어떤 신부전의 경우가 좀 문제가 되는데, 이 만성적인 신부전은 방법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오히려 이제 간단하긴 한데 그거를 지켜나가기가 조금 사실 어려운데, 그죠. 예, 1차적으로는 뭐 약물 같은 경우에는 구토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있을 수 있으니까 어떤 제산제 처방이라든가 감염증에 대해서는 항생제 처방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시기적인 경우에는 저단백 식이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인함량이 낮은 처방식 사료나 꼭 처방식 사료가 아니더라도 그러한 류의 어떤 사료를 해서 이렇게 먹이시는 거 괜찮을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보조제 같은 것도 네. 뭐 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데, 네. 이제 보조제 같은 경우가 비유엔 크레아틴을 낮춰주는 여러 가지 이제 보조제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사실. 맞아요. 예, 근데 그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개체마다 좀 틀리기 때문에 아이들마다 각각이 다 상태나 이런 시기, 뭐 기호성 이런 거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적절하게 컨트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한 게 네. 심장이 안 좋은 애들의 특징이 빈혈이 좀 네,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빈혈 관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신장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결국 조혈인자를 자극하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것인데, 신장이 기능이 상실하게 되면 그 기능도 같이 감소하게 돼서 만성 신부전의 경우에 거의 한 80% 정도는, 네, 거의 대부분이 빈혈을 갖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비재생성 빈혈이거든요. 네, 대부분. 회복이 안 되는. 네, 그렇죠. 그래서 몸에서 스스로는 자기가 적혈구를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런 빈혈인데, 그럴 경우에 이제 우리가 적혈구 조혈인자를 써서 주사제를 써서 관리해서 하는데, 여러 가지 뭐 다베포에틴이나 에리스로포에틴 같은 조혈인자를 주사제를 써서 시 변화 이런 것들을 보고 관리를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철분제 이런 것들도 좀 써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그래서 신장의 어떤 기능이 좀 더 돌아오거나 좋아지면 빈혈 수치도 같이 덩달아서 개선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빈혈은 신부전에 있어서 관리하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많이 문제가 되는 게 혈압이잖아요. 맞아요. 그 혈압 관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신장 때문에 생기는 뭔가 2차적인 혈압의 문제? 네, 맞아요. 이 혈압도 신장에서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데, 처음에 어떤 신부전이 왔을 때 혈압이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2차적으로 콩팥이 망가져서 만성 신부전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우리가 적절하게 혈압약을 써서 혈압을 정상 수치로 낮춰주게 하는 노력도 굉장히 필요한데, 그럴 때는 이제 어떤 단백뇨 상태나 추가적인 어떤 그 전해질 불균형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있는지 꼭 같이 확인을 해서 평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또 여기서 한 가지로 저희 병원에 온 아이들 중에서 인수치가 문제가 된 애들이 많이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네. 또 왜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인수치 자체만 하나만 봐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죠. 콩팥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부갑상서 호르몬이나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영향을 주는데, 일단은 섭취가 좀 많거나 인수치 함량이 좀 많은 사료를 뭐 하거나, 또 하나는 이제 칼슘 대사가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경우에도 또 문제가 생기고, 호르몬 질환이 있거나 이랬을 때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인수치가 높은 경우에 꼭 단편적으로 콩팥 질환 때문에 그렇다라고 평가하기보다는 다른 뭐 칼슘 수치나 다른 호르몬 질환을 같이 평가를 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한 질문이 네. 거의 다. 이 신부전은 네. 굉장히 광범위하고 맞아요. 중요하기 때문에 어려워요. 어렵고 또 복잡하기 때문에 네. 이것은 이거다라고 얘기하기가 사실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답이 없는 장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가져온 이유가 이게 신장이잖아요. 네. 신장에 돌이 이렇게 우리 초음파 검사하다 보면 많은 애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은 그런 아이들은 어린 애들도 있을 수 있고 나이가 있는 애들인데 신장 수치가 괜찮은데 돌이 껴있는 애들도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 건 만약에 얘가 돌이 껴있는데 아직은 신장 수치가 문제가 없다면은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게 나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일단 요검사가 좀 필요한데, 요검사를 해서 결석의 어떤 성분 그런 것들이 있는지 이렇게 좀 보는 게 중요하고, 거기에 맞춰서 처방 사료나 이런 것들을 결석 예방 사료 같은 걸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고, 결석 사료를 오래 먹어도 돼요? 오래 먹는 것보다는 그 중간중간에 어떤 정기적인 체크업을 해서 혈액 검사라든가 요 검사를 해서 초음파나 방사선 검사를 해서 사이즈가 주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한 후에 하는 게 좋고, 이게 결석 성분 사료는 보면 대부분 수분을 많이 섭취해야 되기 때문에
나트륨 함량이 좀 높은 경우가 그러니까. 많이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하면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호자분들이 그런 시점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결석사료를 먹고 있는데 얘가 지금 혈뇨도 없고 결석도 제거를 했고 신장 수치 괜찮으면은 만약에 소변 검사에서 특이적인 소견 안 보이면은 끊어도 되는 거죠? 네, 괜찮습니다. 그 일반 사료 먹어도 되는 네,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맞아요. 이걸 끊으면은 돌이 바로 생기지 않을까. 음. 근데 저도 그렇게 얘기는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요즘 많이 이슈가 되는, 요즘 아니지만 예전부터 검사를 많이 했던 SDMA라는 마커가 있어요. 예, 모든 병원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 SDMA에 대해서 한마디만 좀 해주세요. SDMA는 중요한 키포인트가 신장을 통해서만 배설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SDMA는 아르기닌, 탈메칠, 아미노산인데 일종의 이제 어떤 단백질을 먹고 아미노산이 전환이 되면 거기에서 생기는 이제 잔기, 부산물 같은 경우인데 그런 것들이 콩팥을 통해서만 이렇게 배설이 되기 때문에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이 배설 능력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몸에 많이 축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수치가 높게 나타나는 거고 그래서 조기 진단도 가능하다고 얘기하는데 신장 기능이 25%, 40% 정도 손상이 되면 그때부터 이미 SDMA 수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중요한 포인트고 BUN 크레아틴도 중요한데 크레아틴인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우리가 알기로는 한 75% 신장의 기능이 75% 정도 손상이 됐을 때 수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좀 늦은 감이 있기 때문에 조기 진단에 중요한 콩팥 마커로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유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BUN은 비유에만 높은 애들도 네, 있잖아요. 맞아요. 네, 뭐 우리가 수술 전에 사전 검사를 하는데 어린데도 네. 비유엔만 높은 애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떨어뜨린 다음에 수술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비유엔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하는 게 맞을까요? 어릴 때부터 좀 높은 애들이나 아니면 뭐 그런 아이들. 비위에는 이제 혈액 내 요소 질소인데 비위엔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데 만약에 비위엔만 계속 높다면 신장에 의해서 이렇게 높을 수도 있거든요. 콩팥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검사를 콩팥의 어떤 추가적인 검사라든가 초음파, 그다음에 혈액 검사, 이런 방사선 검사를 추가적으로 해서 진짜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것도 괜찮다면 단백질 섭취량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은지 이런 것들을 좀 평가해서 식이 조절이 필요하다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조정하고 재검사 후에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위엔 크레아티닌도 굉장히 그 콩팥의 어떤 기능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마커예요. 번거로운 검사긴 하지만 네. 꼭 해야 되는 네. 소변 검사잖아요. 네, 신장 질환에 네. 있어서는 사람은 너무 루틴하게 하는데 요즘을 뽑아야 되는 과정도 있고 감염에 대한 우려도 있고 해서 집에서 받아오는 것도 한계가 있고 한데 소변 검사는 꼭 해야 되나요? 꼭 해야 됩니다. 소변 검사는 사람에서는 편리하게 하는 그냥 아주 루틴한 검사, 건강검진에서도 보면 항상 포함이 돼 있는데 동물에서는 사실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 소변 채취가 다소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더 좀 어려운데 그래도 콩팥 질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소변 검사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많이 제공해 줍니다. 제가 왜 그걸 여쭤보냐면 요즘에 그런 게 많이 나와요. 소변 스틱을 온라인에서 아니면 이게 제품화돼서 나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 뭐 여러 가지 항목을 검사해 볼 수가 있는데 집에서 이제 혈당 키트 같이 사람도 하듯이 이제 요즘에 그걸 많이 하시더라고요. 가져오시고 사진을 찍어서 오시고 우리 애가 집에서 소변 검사 이거 했는데 이게 괜찮은 건지 실제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그 스틱을 찍어서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스틱 검사를 기본으로 저희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스틱 검사. 스틱 검사에서 콩팥의 경우에는 단백뇨 유무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 또 혈뇨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뭐 포도당 성분 뭐 당뇨 이런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해 보는 거죠. 그 중에서. 근데 그 보호자분들이 가지고 오신 거를 신뢰를 할 수 있을까요? 너무 시간이 오래됐거나 이러면 좀 신뢰하기 어렵고 보통 하고 나서 한 10분? 10분에서 뭐 20분 이내에 평가하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그걸 하고 나서 한 10분 정도 지났을 때 사진으로 찍어서 이렇게 다시 가져오시는 게 좋고 그냥 그 스틱을 통째로 이렇게 들고 오는 거는 말라서 말라서 변형도 생기고 뭐 먼지도 묻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소변을 쌀 때 이렇게 딱 하기 어렵잖아요. 맞아요. 바닥에 있는 소변도 괜찮아요? 이제 바닥에 있는 거는 오염의 가능성이 있어서 실은 정확하지 않은 하지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이런 측면에서는 그래도 진짜로 소변 채취하기가 어려운 아이들이 있거든요.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방광천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진짜 하기 어려운 아이들은 그렇게라도 해서
활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진짜 속성으로 기본적인 개념부터 뭐 치료 과정 이렇게 들어봤는데 콩팥은 어렵습니다. 정답이 없는 장기인 것 같고 오래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질환인데 여러분의 주치의 선생님들하고 상의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신장 질환이 있는 아이들은 요거를 보시고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치의 선생님하고 꾸준히 관계를 가지면서 롱텀으로 관리하는 게 결국에는 최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소감 한마디. 신장 질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한 장기고 질병 자체가 또 광범위하고 복잡하고 모든 다른 질환과 또 연계된 질환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제가 많이 보고 있는 심장 질환에서도 꼭 약물을 쓰고 나면 2차적으로 심부전이 발생을 해서 속상한 경우도 많은데 어쨌든 이 콩팥 질환은 조기에 진단해서 빠르게 관리하는 게 건강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개만 더 여쭤볼게요. 소변 검사 볼 때 중요하게 보는 게 단백뇨,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중, 이 두 가지만 한번 좀 언급해 주세요. 이 중요성을 왜 이게 문제가 되는지. 단백뇨는 콩팥이 문제가 생기게 되면 원래는 정상적으로 신장에서 단백질이 배출이 안 돼야 되는데 그죠. 콩팥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단백질이 소변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얘가 콩팥이 문제가 있구나 이런 시그널을 주는 거고, 요 비중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신장의 중요한 기능 중에 요 농축 능력이 있는데, 요 농축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신장의 기능을 평가하는 하나의 또 방법이 될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여러 가지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뭐 탈수라든가 그 다음에 과수와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만 일반적으로 농축 능력이 떨어졌다는 거는 신장이 문제가 생겼다 이런 걸 지시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유익한 시간이었고 이렇게 또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올려주시면 나중에 답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촬영이 쉽지 않죠? 쉽지 않은데요. 이걸 보면서 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람 이거 보면 보면서. 좀 편한데. 네, 그러네요. 익숙하지 않아서 오늘 저도 이렇게는 처음 해봅니다. 초점이 잘 안 잡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좀 좋은 정보 드리려고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네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안녕.